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유기견 센터에서 대한민국 견종인 진돗개를 입양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화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일상공감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던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과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6식구가 오손도손 잘 살았죠. 근데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하나 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년 전에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남편과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종종 있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딸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난 뒤부터 작은 것에도 예민해하고 우울해하더군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에 대해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지 고민하고 의논했어요. 그럴 때 문득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이로운 효과를 발견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굉장한 효과를 준다고요. 또한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키우면 인지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정보를 접하고 남편과 저는 이거다 싶었죠. 어차피 대가족인데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밴쿠버에 있는 유기견 센터를 방문했어요. 밴쿠버에서 꽤 큰 유기견 센터라 아주 다양한 견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견종 중 제 눈에 들어온 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바로 대한민국 토종견인 진돗개였죠. 근데 그 진돗개는 못생기고 덩치도 큰데다가 몸에 상처도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기존 주인이 때리면서 키우다가 어느 강변에 버려진 아이였던 거예요. 진돗개의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우리 외국인이 듣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이름과는 다르게 온유는 우리 가족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지저댔어요. 전 주인에게 받은 폭력으로 극심한 경계심이 생긴 것이죠. 온유는 털이 강하고 윤택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털이 빽빽하게 차 있었어요. 얼굴은 팔각형 모양의 목이 굵고 다리가 튼튼하며 귀와 꼬리가 잔뜩 서 있었죠. 흰색 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맞은 상처가 덜 아물어 몸 곳곳에 아직 피가 맺혀 있는 부분도 보이더군요. 남편과 막내 아들은 귀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시바견을 입양하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습니다. 유기견 센터에 있는 직원과 이야기를 다 나누고 시바견을 입양하려던 찰나. 저는 자꾸만 저를 경계하고 으르렁대는 진돗개가 눈에 밟혔어요. 마침내 남편과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그 진돗개를 입양하자고 했어요. 내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저렇게 다친 아이를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가냐면서요. 몇십 분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제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다루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낯도 많이 가리고 성질이 사나웠기 때문이죠. 온유는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우기 힘들다고 또 한 번 이 아이를 버린다면 온유에게 버림받는 상처를 2번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인터넷에 사람에게 경계하는 강아지를 기르는 법이나 폭력으로 다친 아이를 케어하는 법 등을 서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강아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블로그는 알려주더군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기르고 난 3개월 후부터는 오늘도 우리 가족에게 마음을 점점 열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낯선 사람을 보거나 발견하면 지저대는 것은 여전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온순하게 대했거든요. 시간은 입양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교 후에는 침대 안에 처박혀서 음악만 듣던 딸이 온유와 함께 마당에 나가 뛰어놀면서
그전과는 몰라보게 밝아진 겁니다. 활기를 찾은 딸 아이는 마당에서 원반을 던지면 그걸 잡아오는 우유와 검정적인 교류를 나누었죠. 딸의 대인관계는 점차 원활해졌고 우울증도 많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못 알아보는 경우는 있지만 전보다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전에는 어머님이 자기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고 이 아이는 누구니?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인지 능력이 호전되었던 거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날이 밝은 휴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과 온유는 마당에 나가 우리만의 피크닉 시간을 가졌지요. 그러다가 막내 아들이 자신이 날린 종이 비행기를 가지러 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산책을 하고 있던 아들보다 덩치가 큰 옆집 차우차우가 있었어요. 그 차우차우는 아들을 보자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옆집 주인이 전화를 받는다고 차우차우 목끈을 꽉 잡고 있지 못한 잘못이었죠.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던 찰나 온유가 어디선가 나타난 아들을 발로 밀어서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덤벼드는 차우차우를 단번에 제압했죠. 제압당한 차우차우가 주인의 손에 끌려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온유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끙끙거리며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우리 가족은 온유에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우리 집을 찾은 차우차우 주인은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사과하고 돌아갔죠. 우리 가족은 그 일이 있은 후 온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늘게 되었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견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진돗개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더 속속들이 알아보고 알 수 있었어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매우 깊은 견종이었습니다. 처음 낯을 가릴 수 있지만 주인과 감정 교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인에 대한 유대감과 애정이 가장 높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청 청결하고 깔끔한 성격의 견종이에요. 처음 집안에 집토끼의 배변 활동을 위해 실내에 배변 시트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근데 온유는 배변 시트가 아닌 마당에 흙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만 소변과 대변을 처리했습니다. 물을 싫어해서 비 오는 날에는 겁을 먹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해 차츰차츰 물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비 오는 날에도 겁먹지 않고 나가서 배변을 잘 보더군요. 더러운 곳에는 일절 가지 않으니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드물죠. 그리고 경계심이 강해서 방범견으로도 인기가 많은 견종이 진돗개라고 하더군요. 자기 주인에게만 한없이 온순하고 낯선 이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는 진돗개의 매력은 우리 가족에게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또한 영리하고 지능이 높아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때 차오차오의 공격에 민첩하고 영리하게 대처하던 온유의 모습은 진돗개의 이런 특징을 잘 대변해 주었죠. 현재 우리 가족과 온유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진돗개를 조만간 한 마리 더 입양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딸과 막내 아들이 온유를 혼자서 소유하려는 욕심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어요. 온유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소피아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종견 진돗개의 용맹함은 세계적으로 찬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